네, 포트 안에 주도주가 없다면 속상하시죠.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때는 베테랑 PB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정확하게 수익 내는 방법 오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섹터를 볼까요? 바로 집중과 회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카지노,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요. 호텔과 관련된 GSP&L이라든지 서부 T&D 역시 굉장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중국 소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카지노, 호텔, 면세 이쪽을 생각하실 텐데 어떤 섹터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피부 미용 쪽. 피부 미용 쪽.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무비자에 관련된 이슈가 어제 나오게 되고 나왔죠. 그리고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의료 관광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젤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 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사실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중국 관련된 이런 소비에 관련된 모멘텀이 단순하게 무비자 입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달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국경절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고 그리고 10월에 또 하나의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 에이펙 관련돼서 정상 이 회담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관련돼서 이미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집중 섹터는요, 중국 소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달이죠.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시행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회피에는 오히려 AI를 가지고 오셨네요. 최근에 국가대표 AI라고 해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았는데 이제 좀 관망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거기서에 대한 변곡점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먼저 올랐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고 이 국가대표 AI라는 것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거기서부터는 선정된 업체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을 텐데 오늘 오히려 의외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선정 관련해서 탈락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실적에 좋죠. 대한 발표와 그리고 오픈 AI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이 카카오톡 관련돼서 그 서비스를 진출을 하겠다, 이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AI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지금은 썩 그리 시장의 중심적으로 계속 가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관련돼서 이 국가대표 AI에 대한 선정 이것이 단기적인 모멘텀의 꼭지가 될 수 있었었는데 그것이 그냥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쪽 섹터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세론이 나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확실히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LG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LG라든지 아니면 LG CNS 같은 경우에 조금 돌아서는 나은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야 AI 관련된 조금 더 중소형 종목군들도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어쨌거나 이번 주에서는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말자. 그냥 지금은 관망으로서만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했던, 주목했던 재료가 살짝 소멸이 되면서 지금 세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AI와 관련해서는 살짝 회피하고 오히려 중국 소비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지난주 포트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집중 섹터로 차장님께서 반도체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삼성전자,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파운드리 쪽을 봐야 된다. 애플과의 협업까지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오늘 관련돼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조금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네. 반도체 섹터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포트 네. 비중을 조절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삼성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객사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다렸던 이 뉴스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애플에 있어서도 이미지 센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라든지 아니면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테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은 더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이 가시성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확보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삼성전자가 D램 일시 공정 관련돼서 네. 장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에서 아직까지 먹을 요소가 많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다른 섹터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일부의 포트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매도 전략이 아니라 비중을 조금은 축소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회피 섹터는 사실 지주사 금융을 비롯해서 정책 관련주는 좀 피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추세는 이번 주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종목군들로 봤을 때는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풀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 맞아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탄력도가 과연 예전만큼의 그런 탄력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역시나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더욱더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정책이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쪽은 포트의 비중을 더 관심을 더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소비와 회피는 AI 이번 주에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비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볼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비중은 살짝 덜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비중 25%, 바이오는 30% 유지하고 있고요. 의료기기와 엔터가 지금 20%씩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기랑 엔터가 들어왔네요, 차장님. 네, 사실 이 섹터에 대한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 포트를 일부 비중을 좀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부진했었기 때문에 편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다 나오게 됐었고 이제는 사실상 전력기기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일진전기 하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요소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관련돼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더욱더 많이 움직이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쪽에 대해서 아까 중국 소비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APR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좋았었고 그 외에도 다발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투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캐대언 관련돼서 워낙 얘기가 많이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도 이슈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생각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찍거나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그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여전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지금 빼신 것 같고 전력기기는 워낙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보자라는 관점으로 전력기기도 편출을 하셨고요. 의료기기와 엔터를 넣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기기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대장 종목이죠.
파마리서치. 네. 를 봐야 되는데 네. 그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파마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내일이에요. 내일이었었고 오늘 편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편입을 해서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APR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5월에서 6월달 같은 경우에 400억대 후반이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7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500억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부터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충분히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 분할에 대한 요소가 일단은 해제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당근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콜라겐 관련돼서 스킨 부스터에 대한 부분의 제품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이 중국 관련된 소비와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까지 더욱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파마리서치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파마리서치 좀 포트에 담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전략을 가지고 오셨고요. 엔터주의 비중을 또 가지고 오셨잖아요. 엔터주 하면 캐대언의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K-팝, K-문화, K-푸드까지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엔터주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오늘 YG 플러스 갖고 왔어요. YG 플러스, 네. YG 플러스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음원 유통 그리고 이 MD 이 상품 그렇죠. 만드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캐대언의 OST를 글로벌 유통을 하고 있는 게 YG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원 관련된 유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조금 더 많은 부분 향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캐대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 IP 등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MD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만들어 나가겠다. 왕구도 만들겠다. 뭐 스포츠용품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YG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유통을 시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캐대언에 대한 상품도 여기서에 대한 매출로서 추가적으로 잡힐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전부터 블랙핑크로서에 대한 MD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서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워낙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미 좋았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캐대언에 대한 모멘텀이 붙여질 수 있다. 이 점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반기 때에는 충분히 YG 플러스에 대한 기대 요소가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D를 비롯해서 수익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YG 플러스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엔터랑 의료기기 안에서 차장님의 탑픽을 만나봤으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좀 짧게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단기 트레이딩에서 로봇 갖고 왔어요. 로봇주 너무 오랜만인데요. 네, 로봇주들 왜 갖고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살짝 지금 있지만 시장에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섹터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로봇 쪽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관련돼서 가장 강한 종목은 더욱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도 요즘 아예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로봇 이제 세계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로보티즈 가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픈 AI 관련돼서도 로봇 관련된 부분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현재 시장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지만 워낙에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 속에서 한 번쯤의 상승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로보티즈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